개발자의 꿈, 손목 때문에 끝났다고요. 22살 일본 대학생이 의사에게 들은 말이었습니다. 알바 시작한 지 3주 만에 손목 터널 증후군. 앞으로 컴퓨터 작업은 힘들 겁니다. 그날 그의 꿈은 멈췄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 그 청년은 하루 10시간씩 코딩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목 보호대도 없이요. 비밀은 한글이었습니다. 영어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닌 한국어 타이핑이 그의 손목을 살렸죠. 지금 일본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손목이 아픈 개발자들이 너도 나도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글이 제 손목을 구했어요.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고야 대학생 히로의 믿기 힘든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고야에 사는 22살 대학생 히로예요. 컴퓨터 공학과 3학년이고요. 용돈 벌려고 IT 회사에서 알바하고 있어요. 오늘 얘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작년 3월이었어요. 알바 시작한 지 딱 3주째 되던 날이었죠.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그날 할 일은 간단했어요. 웹사이트 코드 수정하고 주석 달고 테스트하고 10시쯤 됐을 때였어요. 오른쪽 손목이 이상했어요. 뭔가 찌릿찌릿한 느낌? 처음엔 그냥 손이 저린가 싶었어요. 손목 돌려보고 털어보고 계속 일했죠. 11시. 통증이 시작됐어요. 키보드 칠 때마다 손목이 아팠어요. 특히 일본어로 주석 달 때요. 히라가나 치고 스페이스 누르고 한자 선택하고 이 과정 반복하다 보니까 손목이 욱신거렸어요. 점심시간에 선배한테 말했어요. 선배, 손목이 좀 이상한데요. 선배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 그거? 개발자병이야. 다들 그래. 파스 붙이면 돼. 파스? 그게 해결책이라고요? 하지만 선배 말대로 편의점 가서 파스 샀어요. 손목에 붙이고 오후 업무 시작했죠. 2시. 더 아팠어요. 키보드 칠 때마다 손목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4시. 마우스 잡기도 힘들었어요. 6시. 퇴근 시간인데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손목이 너무 아파서요. 결국 알바 선배가 저보고 그만 가라고 했어요. 히로, 오늘은 그만해. 내일 병원 가봐. 집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 손목 보니까 부어 있었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아, 이거 큰일 났다. 다음 날 아침 바로 정형외과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손목 만져보고 엑스레이 찍고 컴퓨터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손목 터널 증후군 초기네요. 22살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드문데요. 제가 물었어요. 치료하면 나아요?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일단 2주 쉬세요. 그리고 컴퓨터 작업 줄이고요. 계속 이렇게 하면 수술해야 할 수도 있어요. 수술? 22살인데요. 아직 대학생인데요. 개발자 되려고 공부하는 중인데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제 막 시작인데. 알바도 이제 시작했는데. 이렇게 끝나는 거야? 2주 동안 알바 쉬었어요. 컴퓨터도 안 켰어요. 손목 보호대 차고 찜질하고 약 먹고. 그런데 2주 후에 다시 알바 나갔더니 또 아프더라고요. 30분만 타이핑해도 손목이 욱신거렸어요. 이건 답이 없구나. 개발자 꿈 접어야 하나? 그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였어요. 회사에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었어요. 그 사람 이름은 김민준이었어요. 나고야 대학 교환학생으로 와서 저희 회사에서 인턴하고 있었죠. 첫날 팀 소개 시간에. 민준이가 간단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한국에서 왔고요. 6개월 동안 여기서 일하게 됐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일본어 발음이 좀 어색했지만 밝은 느낌이었어요. 민준이 자리가 제 옆이었어요. 첫날부터 바로 느꼈어요. 뭔가 다르다고. 민준이가 키보드 치는 소리가 달랐어요. 똑딱똑딱똑딱. 리듬이 일정했어요. 끊김이 없었어요. 저는 타다다닥 탁 타다다닥 탁 이런 식이었거든요. 한자 변환할 때마다 멈추니까요. 그런데 민준이는 탁탁탁탁탁탁탁 계속 같은 속도였어요. 슬쩍 옆에서 화면 봤어요. 코드 주석을 엄청 빨리 쓰고 있었어요.
10분 동안 제가 3줄 쓸 때 민준이는 10줄 쓰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참지 못하고 물어봤어요. 민준 씨, 타이핑 진짜 빠르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쳐요? 민준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 한글이라서 그런가 봐요. 한글요? 네. 한글은 변환 과정이 없어서 빨라요. 생각하는 대로 바로 나오거든요. 그 말이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글자는 다 똑같은 거 아닌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민준이를 계속 관찰했어요. 진짜 신기했어요. 손목을 거의 안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만 톡톡톡 움직였어요. 저는 손목을 계속 들었다 놨다 했거든요. 일본어 치고 스페이스 누르고 한자 선택하고 손목이 계속 움직였어요. 그런데 민준이는 손목이 거의 고정되어 있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용기 내서 물어봤어요. 민준 씨, 손목 안 아파요? 민준이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손목요? 왜요? 타이핑 많이 하잖아요. 아, 전 괜찮은데요. 손목 아픈 적 없어요. 진짜요? 저 손목 터널 증후군 걸렸거든요. 22살인데. 민준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22살에요? 진짜요? 네. 병원에서 컴퓨터 작업 중이래요. 근데 알바 안 하면 돈이 없어서. 민준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혹시 한글 배워볼래요? 네. 한글이요? 네. 한글로 타이핑하면 손목이 덜 아플 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솔직히 그때는 반신반의했어요. 글자 바꾼다고 손목이 나아질까? 그냥 민준이가 친절해서 하는 말 아닐까?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어요. 병원 가봤자 쉬라는 말밖에 안 해줬고 쉬면 돈이 없고. 좋아요. 가르쳐 주세요. 민준이가 활짝 웃었어요. 좋아요. 내일 점심시간에 시작해요. 그날 밤 집에 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한글 드라마 자막에서 본 그 글자 K-팝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그 글자. 근데 그걸 내가 배운다고. 신기했어요. 사실 저는 한국 드라마 별로 안 봤거든요. 친구들은 다 보는데 저는 별 관심 없었어요. BTS도 노래는 들어봤는데 가사는 몰랐고요. 그런데 지금 한글을 배우게 생겼어요. 손목 때문에. 인생 참 아이러니하죠? 다음 날 점심시간이 기다려졌어요. 12시 되자마자 민준이한테 갔어요. 민준 씨 시작할까요? 민준이가 웃으면서 가방에서 노트랑 펜을 꺼냈어요. 회사 옥상 벤치에 앉았어요. 날씨 좋았어요. 자, 일단 한글이 뭔지부터 알아야죠. 민준이가 노트에 기역 니은 디귿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게 자음이에요. 14개 있어요. 그 다음에 아야 어를 썼어요. 이게 모음이에요. 21개 있어요. 자음이랑 모음을 합치면 글자가 돼요. 예를 들어 민준이가 가를 썼어요. 기역에 아를 붙이면 가가 돼요. 오, 신기한데요? 그렇죠? 조합하는 거예요. 레고 블록처럼요. 레고 블록. 그 말 듣고 갑자기 이해됐어요. 일본어는 한자를 하나하나 외워야 하는데 한글은 블록 조립하듯이 만드는 거구나. 민준이가 제 이름을 한글로 써줬어요. 히로는 한글로 히로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 제 이름이 한글로 쓰여 있는 걸 보니까 신기했어요. 써보고 싶어요. 민준이가 펜을 줬어요. 천천히 따라 써봤어요. 히읗, 이, 리을, 오, 히로. 민준이가 박수 쳤어요. 완벽해요. 벌써 한글 쓸 줄 알게 됐네요. 진짜요? 벌써요? 네. 이제 키보드로 쳐봐요. 점심시간 40분 동안 저는 한글 자음 모음을 배웠어요. 그리고 제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게 됐어요. 40분 만에요. 일본어 한자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데 한글은 40분 만에 이름을 썼어요. 이거 진짜 신기한 글자다. 그날부터 점심시간마다 민준이한테 한글 배웠어요. 월요일. 민준이가 한글 자판 배열을 보여줬어요. 히로, 이게 한글 키보드예요. 자음은 왼쪽, 모음은 오른쪽이에요. 노트북 화면에 한글 자판이 떴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왼쪽에 있고 아야, 어여. 오른쪽에 있었어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자, 가를 쳐봐요. 기억을 누르고 R을 누르면 가. 화면에 가가 나타났어요. 우와. 민준이가 웃었어요. 쉽죠? 이제 나를 쳐봐요. 니은, 아, 나. 완벽해요. 30분 동안 저는 가나다라 마바사를 연습했어요. 손가락이 어색했지만 재미있었어요. 화요일. 오늘은 단어를 배웠어요. 사랑이라는 단어 쳐봐요. 시옷, 아, 리을, 아, 이응, 사랑. 민준이가 박수 쳤어요. 대박. 이틀 만에 단어 쓰네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었어요. 손목이 덜 아팠어요. 일본어 칠 때는 손목이 계속 움직였는데 한글은 손가락만 톡톡 움직이면 됐어요. 민준 씨, 이거 진짜 손목이 덜 아픈 것 같아요. 그렇죠? 한글은 손목 움직임이 적어요. 그래서 피로도가 낮아요. 수요일. 짧은 문장을 배웠어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써봐요. 이응, 아, 니은, 니은, 여, 이응, 히응, 아, 시옷, 에, 이응, 어. 안녕하세요. 완벽해요. 이제 한국 사람한테 인사할 수 있겠는데요? 진짜요? 저 3일 배웠는데요. 그럼요. 한글은 배우기 쉬워요.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거거든요. 세종대왕? 네. 한국의 왕이었어요. 600년 전에 한글을 만드셨죠. 600년 전에 만든 글자인데 이렇게 쉬워요. 그게 한글의 장점이에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저는 이제 간단한 문장을 칠 수 있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코드 주석을 한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민준이가 옆에서 봤어요. 오, 히로 한글로 주석 쓰네요. 네. 연습하려고요. 좋아요. 근데 손목은 어때요? 아, 진짜 신기한데요. 덜 아파요. 진짜였어요. 일본어로 주석 쓸 때는 30분만 해도 손목이 아팠는데 한글로 쓰니까 1시간 해도 괜찮았어요. 손목이 덜 움직이니까 부담이 적었던 거예요. 금요일. 일주일 만에 저는 한글로 짧은 문장을 쓸 수 있게 됐어요. 민준이가 깜짝 파티를 준비했어요. 점심시간에 옥상에 갔더니 케이크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축하 파티요. 히로가 일주일 만에 한글 배웠잖아요. 케이크에 한글로 축하해요. 히로라고 쓰여 있었어요. 눈물 날 뻔했어요. 고마워요, 민준 씨. 천만에요. 근데 히로, 이제 한글로 타이핑 속도 재볼까요? 네. 속도요? 네. 일주일 전이랑 비교해봐요. 민준이가 스톱워치를 꺼냈어요. 같은 문장을 일본어랑 한글로 각각 쳐보세요. 일본어 1분 20초, 한글 50초, 30초 차이. 저도 놀랐어요. 일주일밖에 안 배웠는데. 벌써 일본어보다 빨라요? 한글이 원래 빨라요. 그리고 히로가 열심히 해서요. 그날 밤 집에 가면서 생각했어요. 한글. 일주일 전에는 그냥 외국 글자였는데 이제는 제가 쓸 수 있는 글자가 됐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손목이 덜 아팠어요. 병원에서는 컴퓨터 작업 줄이라고 했는데 한글 덕분에 계속 일할 수 있게 됐어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한글로 일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잠들었어요. 2주째 되던 날이었어요. 아침에 출근했는데 같은 팀. 다나카 선배가 손목을 계속 주무르고 있었어요. 5년차 선배였는데 양손에 보호대를 차고 일했죠. 저는 망설이다가 다가갔어요. 다나카 선배한테 한글 얘기를 꺼냈어요. 처음엔 별로 관심 없어 하시는 것 같았는데 제가 실제로 손목이 나아졌다고 하니까 귀 기울이시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민준이한테 데려갔어요. 민준이는 다나카 선배한테도 친절하게 한글을 가르쳐 줬어요. 선배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자음 모음 배우는데 30분도 안 걸렸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다나카 선배가 출근하는데 보호대를 한쪽만 차고 있었어요. 오른손 보호대를 뺀 거였어요. 저한테 오셔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정말로 손목이 나아지고 있다고요. 그날 오후 회의 시간이었어요. 다나카 선배가 팀원들 앞에서 자기 경험을 얘기했어요.
한글 배우고 손목이 좋아졌다고 다들 한번 해보라고요.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선배 손목 보호대가 한쪽만 있는 걸 보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주부터 점심시간마다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7명이었어요. 다들 손목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었죠. 민준이랑 저는 번갈아 가면서 한글을 가르쳤어요. 자음 모음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단어, 짧은 문장까지요. 신기한 건 사람들이 금방 배운다는 거였어요. 나이 많은 선배들도 일주일이면 기본적인 타이핑이 가능했어요. 2주가 지나자 15명으로 늘었어요. 한 달 후엔 23명이 됐어요. 사무실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한글로 메모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복사기 앞에서 한글 발음 연습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누군가 화장실 거울에 한글 자음표를 붙여놨어요. 손 씻으면서 한글 공부하려고요. 어느 날 사장님이 사무실을 둘러보다가 멈춰 섰어요.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회의실에 모여 있는 걸 본 거예요. 다들 한글 공부하고 있었죠. 사장님이 다나카 선배한테 물어보셨대요. 뭐 하는 거냐고요. 선배가 설명했대요. 손목 건강을 위해 한글 배우고 있다고 실제로 효과를 봤다고요. 사장님이 관심을 보이셨대요. 며칠 후 회사 공지가 떴어요. 한글 학습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점심시간에 회의실 쓰는 거 허락하고 한글 키보드 스티커도 지원해준다고요. 심지어 월 1회 한글 타이핑 대회도 연다고 했어요. 사무실이 술렁거렸어요. 처음에 저보고 이상하다던 선배가 제자리로 왔어요. 자기도 배우고 싶다고요. 그날 저녁 퇴근길이었어요. 민준이랑 같이 지하철을 탔어요. 민준이가 창밖을 보면서 말했어요. 히로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고 있다고요.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민준이가 저한테 한글 가르쳐준 덕분이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폰을 봤어요. 대학 동기 단톡방에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제가 회사에서 한글 가르친다는 소문이 대학까지 퍼진 거예요.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자기들도 배울 수 있냐고요.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회사 업무를 완전히 한글로 하고 있었어요. 손목 통증은 거의 사라졌고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대학 동기 타쿠야한테 연락이 왔어요. 같이 술 한잔 하자고요. 나고야역 근처 이자카야에서 만났어요. 타쿠야는 저랑 같은 컴퓨터 공학과 3학년이었어요. 학교에서 프로그래밍 동아리 회장을 하고 있었죠. 맥주 한잔하면서 타쿠야가 물어봤어요. 회사에서 한글 가르친다는 소문 들었다고요.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손목 아팠던 것, 한글 배운 것, 회사에서 가르치게 된 것까지요. 타쿠야가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손목을 보여줬어요. 손목 보호대를 차고 있었어요. 저도 요즘 손목이 안 좋다고 했어요. 프로그래밍 동아리에서 프로젝트 하느라 하루 10시간씩 코딩한다고요. 저는 타쿠야한테 한글을 권했어요. 타쿠야가 관심 있어 했어요. 동아리 애들도 다 손목 아프다고요. 같이 배우면 좋겠다고요. 주말에 대학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토요일 오후 2시. 대학 도서관 스터디룸에 갔어요. 민준이도 같이 왔어요. 타쿠야가 동아리 애들 5명을 데려왔어요. 다들 손목 보호대를 차고 있거나 파스를 붙이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화이트보드에 한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2시간 동안 기본을 가르쳤어요. 자음, 모음, 간단한 조합까지요. 다들 신기해했어요. 2시간 만에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게 됐으니까요. 다음 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모이기로 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사람이 20명 넘게 늘어났어요. 타쿠야가 동아리 방을 빌렸죠. 대학 게시판에 포스터가 붙었어요. 한글 학습 모임 마이너스 매주 토요일 2시 손목 건강을 위한 한글 타이핑 초보자 환영. 타쿠야가 만든 거였어요. 그 포스터를 보고 더 많은 학생들이 왔어요. 컴퓨터 공학과뿐만 아니라 디자인과 건축과 학생들도 왔어요. 컴퓨터 많이 쓰는 과학생들이었죠.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한 여학생이 스터디룸에 들어왔어요. 이름은 사쿠라였어요. 사쿠라는 디자인과 2학년이었어요. 그래픽 작업하느라 손목이 많이 아프다고 했어요.
민준이가 한글을 가르쳤어요. 사쿠라는 특히 한글 모양에 관심이 많았어요. 디자인 전공이라서 그런지 글자 형태를 유심히 봤어요. 2주 후, 사쿠라가 뭔가를 들고 왔어요. 한글로 디자인한 포스터였어요. 대학 축제 포스터였는데 한글 캘리그래피로 장식한 거였어요. 다들 감탄했어요. 사쿠라가 말했어요. 한글은 디자인 소재로도 정말 예쁘다고요. 그 포스터가 대학 곳곳에 붙었어요. 학생들이 물어봤대요. 저 글자가 뭐냐고요. 사쿠라가 설명했대요. 한글이라고 배우면 손목도 편하고 디자인으로도 쓸 수 있다고요. 대학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어요. 학생들이 서로 한글 배우는 후기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달 말, 학교 신문에 기사가 실렸어요. 나고야 대학생들 손목 건강 위해 한글 배우기 열풍. 기사에는 저랑 민준이 사진도 실렸어요. 기사가 나간 후 다른 대학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나고야 공대, 나고야 외국어대 학생들도 배우고 싶다고요. 타쿠야랑 민준이랑 셋이서 상의했어요. 우리끼리만 가르치기엔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배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 어떨까요? 다음 토요일 스터디 모임에서 발표했어요. 한글 배운 사람들 중에서 가르칠 사람을 모집한다고요. 10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렇게 나고야 대학 한글 학습 모임은 여러 그룹으로 나뉘었어요. 각 그룹마다 리더가 있고 리더가 신입생들을 가르치는 거였죠. 대학에서 한글이 퍼지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 침대에 누워서 폰을 보고 있었어요. 인스타그램을 열었는데 알림이 엄청 많았어요. 제가 올렸던 한글 학습 사진에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어요. 회사에서 한글로 코드 주석 쓰는 모습이었죠. 댓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도쿄에서 개발자 일하는데 저도 손목 아파요. 어떻게 배워요? 오사카 대학생인데 한글 배우고 싶어요. DM도 많이 왔어요. 한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도쿄에서 IT 회사 다니는 29살 개발자였어요. 손목 수술 입원했는데 한글 배우면 도움이 될까요? 저는 답장했어요. 저도 손목 때문에 시작했고 진짜 효과 봤다고요. 그 사람이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어디서 배울 수 있냐고요. 유튜브에 한글 배우는 영상 많다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아, 영상을 만들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민준이한테 연락했어요. 유튜브 영상 만들자고요. 다음 주말에 민준이 집에서 영상을 찍었어요. 제목은 손목 아픈 일본 개발자가 한글 배운 후기. 내용은 단순했어요.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했어요. 손목 아팠던 것, 한글 배운 것, 좋아진 것. 그리고 한글 기본을 간단히 가르쳐 줬어요. 편집하고 일요일 밤에 업로드했어요. 다음 날 출근길에 폰을 봤어요.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며칠 지나니까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댓글을 읽었어요. 저도 배웠어요. 진짜 손목 덜 아파요. 35살 개발자인데 한글 배우고 인생 바뀌었어요. 그 중에 한 댓글이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저 도쿄에서 10년째 개발자 하고 있어요. 손목 때문에 은퇴 생각했는데 이 영상 보고 희망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그 댓글 보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회사에서도 반응이 있었어요. 다른 부서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유튜브에 나온 사람 맞냐고요. 점심시간에 다나카 선배가 말했어요. 히로 유튜브 대박 났더라. 우리 회사 자랑이야. 그날 저녁 민준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히로 트위터 봤어요? 한글 배우기가 트렌드에 올랐어요. 폰으로 트위터를 열었어요. 정말이었어요. 일본 트렌드 상위권에 한글 배우기가 있었어요. 트윗을 읽어봤어요. 손목 아픈 개발자들 한글 배우면 좋대요. 나도 오늘부터 한글 공부 시작. 한글 생각보다 쉽네요. 일본 개발자들 사이에서 한글이 퍼지고 있었어요. 며칠 후 IT 전문 뉴스 사이트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하고 싶다고요. 기자가 회사로 왔어요. 저랑 민준이 그리고 다나카 선배가 인터뷰했어요. 기사 제목은 일본 IT 업계에 부는 한글 열풍, 손목 건강이 이유였어요. 기사에는 저희 이야기가 자세히 나왔어요. 그리고 통계도 실렸어요.
일본 개발자 10명 중 7명이 손목 통증을 경험한다는 조사 결과였어요.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댓글에는 각자의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어떤 사람은 한글 배우고 손목 수술 안 해도 됐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한글 배우는 스터디 만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댓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뿌듯했어요. 그날 밤 민준이랑 전화 통화했어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히로 대단해요.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민준이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다고요. 민준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우리 둘 다 대단한 거예요. 전화 끊고 창밖을 봤어요. 나고야 야경이 보였어요. 1년이 지났어요. 지금 저는 대학 4학년이에요. 졸업 준비하고 있죠. 알바했던 회사에서는 정규직 제안을 받았어요. 손목도 완전히 좋아졌고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나고야 컨벤션 센터에서 행사가 있었거든요. 제1회 일본 한글 학습자 모임. 전국에서 한글 배우는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였어요. 아침 9시에 도착했어요. 입구부터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1000명은 넘어 보였어요. 민준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옆에는 타쿠야랑 사쿠라도 있었고요. 우리는 행사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강연장이 꽉 찼어요. 자리가 없을 정도였어요. 무대에 사회자가 올라왔어요. 오늘 첫 번째 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본 한글 열풍의 시작, 나고야에서 온 히로시입니다. 저였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라갔어요. 안녕하세요. 나고야에서 온 히로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1년 전 저는 손목 때문에 개발자 꿈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온 친구가 한글을 가르쳐 줬어요. 그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저는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했어요. 민준이를 만난 것, 회사에서 가르친 것, 대학으로 퍼진 것.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한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에요. 저한테는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었어요.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저는 도쿄에서 30년째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손목 수술을 3번 했고 은퇴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히로시 영상을 보고 한글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손목 보호대 없이 일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이 인사했어요. 저도 인사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오후에는 여러 세션이 열렸어요. 한글 타이핑 대회, 한글 캘리그래피 전시, 한글 교육 방법 세미나. 저는 전시장을 돌아다녔어요. 한 부스에서 눈에 띄는 포스터가 있었어요. 도쿄 IT 기업 연합 마이너스 한글 학습 지원 프로그램. 부스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도쿄에 있는 50개 IT 기업이 모여서 만든 프로그램이래요. 직원들한테 한글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거였죠. 신기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저 혼자 배우고 있었는데 이제는 기업들이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어요. 다른 부스도 둘러봤어요. 오사카 대학 한글 동아리, 교토 개발자 한글 스터디, 후쿠오카 한글 학습센터. 전국 곳곳에서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녁에는 네트워킹 시간이었어요.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한 여성이 저한테 왔어요. 삿포로에서 온 디자이너였대요. 손목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었는데 제 영상 보고 한글 배웠고 지금은 다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다른 남성도 왔어요. 후쿠오카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대요. 학생들한테 한글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어요. 컴퓨터 수업 시간에 손목 건강 교육 차원에서요. 고등학교에서도 가르쳐요? 네. 요즘 학생들도 스마트폰 많이 써서 손목 아픈 애들 많거든요.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어요. 한글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퍼지고 있구나. 행사가 끝날 무렵이었어요. 주최 측에서 발표를 했어요. 현재 일본에서 한글을 배우는 사람이 약 30만 명으로 추정된대요. 30만 명. 1년 전만 해도 저 혼자였는데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 안이었어요. 민준이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히로, 1년 전 생각나요? 네. 점심시간에 옥상에서 한글 배운 거요. 그때 히로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전혀요.
그냥 제 손목이나 나았으면 했어요. 근데 일본 전체가 바뀌었잖아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나고야 야경이 지나갔어요. 1년 전 이맘때쯤 저는 손목 때문에 절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30만 명이 한글을 배우고 있었어요. 몇 달이 더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졸업 논문도 쓰고 있었고요. 주제는 한글 타이핑이 손목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었어요. 지도 교수님이 좋은 주제라고 하셨어요. 어느 주말이었어요. 편의점에 들렀어요. 계산대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이 손목 보호대를 차고 있었어요. 저는 그 학생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손목 아프세요? 네. 알바하면서 계속 계산하다 보니까요. 혹시 한글 들어보셨어요? 한글요? 그게 뭔데요? 저는 짧게 설명해 줬어요. 손목 부담 적은 문자라고 배우기도 쉽다고요. 학생이 관심 있어 했어요.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나고야 대학에서 매주 토요일에 스터디 모임 있어요. 무료예요. 학생이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었어요. 고맙습니다. 이번 주에 가볼게요. 편의점을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아직도 손목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민준이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민준이는 한국으로 돌아간 지 몇 달 됐어요. 오늘 편의점에서 손목 아픈 학생 만났어요. 한글 알려줬어요. 민준이가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좋은 일 했네요. 히로 덕분에 또 한 명이 도움받겠네요. 민준 씨 덕분이에요. 민준 씨가 저한테 가르쳐 줬으니까요. 우리 둘 다 대단한 거예요. 히읗히읗. 저는 웃었어요. 다음 날 일요일이었어요. 책상에 앉아서 졸업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한글 자판으로 타이핑하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지금 제가 논문 쓰고 있다는 게 기적 같았어요. 2년 전만 해도 30분만 타이핑해도 손목이 찢어질 것 같았는데요. 지금은 몇 시간을 쳐도 괜찮았어요. 그것도 한글 덕분이었어요. 오후에 타쿠야한테 연락이 왔어요. 히로, 다음 주 토요일에 대학 스터디 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요? 신입생들한테 내 이야기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알겠어요. 갈게요. 다음 주 토요일. 대학 스터디 모임에 갔어요. 방 안에는 50명 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타쿠야가 저를 소개했어요. 오늘은 히로 선배가 와주셨어요. 일본 한글 열풍의 시작점이신 분이에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앞으로 나가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손목 아팠던 것, 민준이를 만난 것, 한글 배운 것, 좋아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손목 아파서 절실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선배, 후회하는 거 없어요? 뭘요? 한글 배운 거요. 일본 사람이 한국 글자 배우는 거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전혀 없어요. 한글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오히려 더 일찍 배우지 못한 게 아쉬워요. 다른 학생이 물어봤어요. 선배한테 한글은 뭐예요? 저는 대답했어요. 희망이에요. 모임이 끝나고 캠퍼스를 걸었어요. 벚꽃이 지고 있었어요. 2년 전 이맘때쯤 저는 이 캠퍼스 어딘가에서 손목 때문에 절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수만 명이 한글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희망을 찾았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한 고등학생이 스마트폰으로 뭔가 열심히 치고 있었어요. 슬쩍 봤어요. 한글이었어요. 친구한테 메시지 보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웃었어요. 한글은 계속 퍼지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책상에 앉아서 노트북을 켰어요. 졸업 논문을 마저 써야 했어요. 타이핑하면서 생각했어요. 2년 전 그날 만약 민준이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는 지금 다른 삶을 살고 있었겠죠. 근데 민준이를 만났고 한글을 배웠고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저에게만 머물지 않았어요. 수만 명에게 퍼졌고 지금도 계속 퍼지고 있어요. 창밖을 봤어요. 나고야 야경이 보였어요. 이 도시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지금도 손목 때문에 고생하고 있겠죠.
내일 아침 출근길에 학교 가는 길에 알바하는 곳에서요. 그 사람에게도 누군가 한글을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도 바뀔 거예요. 저처럼요. 그렇게 한글은 계속 퍼져나갈 거예요. 한 사람씩 한 걸음씩요.